한번 주변에 한번 옆 친구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서 왜 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왜 왔니? 네. 자, 왜 왔다고 하던가요? 혹시 옆 친구가 왜 왔다고 하던가요? 국내 가고 싶어서. 국내 가고 싶어. 아, 국내가 가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또 혹시 옆에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계열이 궁금해서 왔다고 합니다. 계열이 궁금해서. 네. 좋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어요. 국내 계열에 오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계열이 궁금해서 왔을 수도 있고, 딱히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미학교에서 국내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 사실 이전에는 이 계열 설명회라는 것이 입시 설명회처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여기서 입시가 뭐 정시가 어떻고 수시가 어떻고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정시 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거기 가서 돌아가면서 선택 강의 듣고 이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년까지는 이 설명회의 주 대상이 고2였기 때문이에요.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학년들이 이제 이 설명회를 듣고 올해부터는 고2부터 계열이 정해지지만 작년까지는 고3부터 계열이 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게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그 설명회 제목이 뭐였냐면은 계열 진학 설명회였어요. 계열 설명회가 아니라. 근데 엄연히 계열 설명회랑 입시 설명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당연히 입시 설명회는 국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계열 설명회는 당연히 국내 계열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문도 달라지죠. 입시 설명회였다면은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계열 설명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에서의 계열 설명회는 나는 왜 꿈의 학교에 다니는가? 나는 왜 꿈의 학교에서 공부하는가? 심지어는 나는 왜 꿈의 학교에 아직까지 남아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시 설명회는 좀 걷어내고요. 그렇다고 입시 설명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고1 학생들도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쁘다고 해서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내년 3학기 때 저랑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요. 고2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 고2 학생들은 자주 봐야죠, 그죠? 입시 때문에 자주 봐야 되죠. 그래서 입시 설명회는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해서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이 계열 설명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국내 계열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국내 계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너무 뻔하죠. 일단 첫 번째는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길이죠. 너무 평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보편적인 길이고. 우리 학교는 그래도 다양한 계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만 바깥에 있는 일반 학교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국내 계열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선택이 되어져요. 내가 정말로 의지적으로 내가 학교를 외국으로 가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일반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국내 계열로 선택되어진 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국내 계열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국내 계열을 오게 되면 가장 큰 질문들이 뭘 거냐면 이걸 거예요. 입시 지도를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대학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여러분들 선배들은 대학을 잘 갔는지 못 갔는지, 그대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국내 계열로 남아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국내 계열에 대한 큰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당연히 가장 정체성이 없는 계열.
꿈의 학교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국제 계열로 간다. 그 다음에 예술 계열로 간다. DCC 계열로 간다. 이 아이들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 지점을 향해서 그걸 선택했을 겁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냥 한국 대학 가려고 남아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정체성이 없는 그런 계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발적인 선택자와 그냥 남게 된 자. 작년에도 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계열을 직접 컨택을 해서 여기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난 국제도 아닌 것 같아. 그다음 예술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DCC는 좀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게 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잘하는 질문이죠. 대학 갈 수 있어? 저는 이 질문을 16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올해 16년 차인가 17년 차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세 가지 적어놓은 이 오해들이 여러분들 오늘 좀 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져야 되는데 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깨지고 첫 번째 우리가 질문했던 거 있죠. 뭐냐면 국내 대학 진학을 하고자 하는 아주 일반적인 정체성이 없는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가는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특별한 계열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나 예술이나 DCC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만 여기는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아든 여기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일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굳이 선택하는 굉장히 특별한 계열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제 계열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과 국내 계열을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해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학생도 국내 계열을 선택해서 자기가 간다는 학생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죠. 다 그냥 물 흐르듯이 남아있어서 그냥 국내 대학을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아까처럼 그냥 남겨진 자가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입시 제도를 감사합니다. 입시 제도를 잘해주거나 못해주는 이 질문을 저는 사실 어제 그 학부모님 월요일 시민 강연 혹시 들었었나요? 기억나나요 혹시? 그 아버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Different than better. 무슨 말이냐면은 나음보다 다름을 얘기하셨죠. 차별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학교에 대해 꿈의 학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입시 지도를 더 잘해줍니까? 더 못해줍니까? 혹은 우리 꿈의 학교에 남아있으면 대학을 잘 갑니까? 아니면 못 갑니까? 아니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못합니까? 이런 더 나음, 배러에 대한 어떤 나음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오해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 학교 학생들 혹은 일반 공교육이나 사교육 포함해서 꿈의 학교 학생들은 전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꿈의 학교를 보셔야 여러분들 꿈의 학교에 대한 진정한 꿈의 학교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 나음보다 다름, 당연히 나음과 다름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당연히 나음의 관점은 이런 것이죠. 공부를 더 잘하는가, 더 못하는가, 혹은 대학을 더 잘 가는가, 못 가는가, 이런 관점인 거죠. 근데 디프런트의 다름의 관점은 뭐냐면 이것이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왜 하는가?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왜요? 왜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학을 왜 갑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데도 대학을 갑니까? 대학을 왜 갑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꿈의 학교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저 나름대로 여기 나와 있는 꿈의 학교에서 국내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제가 굉장히 정리를 잘 했었습니다. 원래 며칠 전까지. 그런데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더 궁금하고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서 좀 그 졸업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이런 거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꿈의 학교에서 국내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땡땡땡이다. 여기다가 좀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적어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참여를 했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이 이런 것입니다. 꿈의 학교에서 국내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엄청난 가치이다. 이렇게 말했고 왜냐하면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에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공부 과정, 내용 모두 정해진 루틴으로 따라가는 느낌이지만 꿈교에서의 입시는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움직이고 공부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꿈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사실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대학교 성인이 돼서 하는 공부들은 모두 자기가 정하고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고 과정에 도움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신앙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중압감을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재수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공부와 입시보다 내게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과 보냈던 따뜻한 시간이다.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결국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국내 대학에 재수도 하지 않고 나에게 딱 맞는 곳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늦어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출발이다. 왜냐하면 대학에 온 많은 대학생들이 편입을 하거나 자신의 과와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눈앞에 있는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상이었고 자신들의 가치는 수험표에 적히는 점수로 환산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꿈의 학교 과정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미리 설정하였습니다. 세상의 친구들보다는 발걸음을 떼는 시기가 늦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먼저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실임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제 말이 길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엄청 적었는데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고3입니다. 일반 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를 적게 하고 많이 놀아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미래를 계획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음 속에서 가장 크게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딱 한 분이셨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나는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풀이를 영어 단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공부가 단순히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살아보니 이 친구는 좀 졸업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살아보니 무엇을 중심으로 어떠한 동기로 특정 대학을 준비하는지에 그동안 살아온 학생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은 대학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방향이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좀 와닿았던 문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꿈의 학교 뽕 뽑는 시간이다. 보통 고3 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고3 시기를 생각하고 적은 것 같아요. 그 고3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라는 거고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뽕 뽑는 시간이 고3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를 꿈의 학교에서 준비하면서 고3 때 친구들과의 추억도 가장 많이 쌓았고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열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할 때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었고 지도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장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엔 너무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지금의 행복한 나로 이끌어졌다는 확신이 들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기쁨의 순간도 많았던 1년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과정이 목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꿈의 학교에서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원하는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과정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율학습이 중요한 환경인 꿈교에서 공부하며 인내와 절제, 끈기 등을 기를 뿐 아니라 예민한 고딩들끼리 24시간 같이 붙어 지내며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공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목적이 될 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빈칸에 여러분들 어떤 말을 채워놓고 싶으십니까?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문제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대학을 잘 가는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드릴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는 설명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사실 그래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워낙 대학을 선배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 선배들의 성적이 어떤지. 사실 선배들의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더라고요. 꿈의 학교 오면 대학 잘 갑니까? 네, 잘 가요. 점수 잘 받나요? 네, 잘 받습니다. 물론 못하는 아이도 있고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제가 꿈의 학교 오기 전에 일반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 일반 학교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잘하고 월등히 대학 잘 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막 피력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제 그 아버님의 강의를 듣고 싹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 관점에서.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더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데는 얼마든지 있죠. 잘하는데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나음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빈칸에 나중에 졸업생이 된 이후에 어떤 답변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졸업생들의 설문지를 얘기를 했고요. 선배들의 얘기도 했고 오늘 또 특별히 꿈의 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 여러분들의 졸업생 중에서 4분의 졸업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사실 너무 급박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바빠서 안 되게 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선배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1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국내 대학 간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쭉 있다가 대학 간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비로소 이제 자기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정말 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흔쾌히 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네 분의 졸업생들이 나와서 차례대로 할 거고요. 샴마님하고 통화님은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하시고 든든하님과 엘리야님은 지금 여기 아니고 이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예, 그러면 박수로 일단 든든하님 먼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20년도 졸업생 든든한 이지민입니다. 저를 중학교 때 만나본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도 잠시나마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오늘은 그래서 방금 연주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고1 때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말들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듣고 각자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가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당연히 꿈학교에서 국내 입시를 준비했고요. 지금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으로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회로나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파이썬과 C 언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직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국내 대학 입시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시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수시라는 방법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게 다양한데 주로 학교 성적,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을 모두 평가해서 대학에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수능 준비도 병행하면서 수시에 특히나 많이 노력을 쏟은 케이스인데요. 저는 꿈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한 덕분에 되게 면접관님들도 좋아하셨던 자소서와 면접 스토리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록해라 라는 말입니다. 왜 보면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되게 오래되고 흐릿한 사진이어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고3이 돼서 제가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거나 너무 형식적이라면서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3년 동안 뭘 했나 이렇게 허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3년 동안 뭔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 돼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내 학창 시절을 종이 한 장에도 이렇게 적어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소한 것들을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기록이라는 게 거창한 보고서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에 간단한 메모들을 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쓸 때 그 큰 틀을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게 제가 3년 동안 가끔씩 써둔 메모들이 큰 도움이 됐었는데 예를 들면 꿈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산책하면서 든 생각 아니면 설교 때 좀 졸고 그걸 반성한 내용 교가를 부르다가 내가 세상을 왜 품어야 하지? 이런 그냥 질문들 그런 사소한 것들을 되게 자잘하게 많이 써뒀었는데 그런 게 모여서 보니까 되게 스토리가 생기더라고요. 왜 저희가 보면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한두 줄 메모를 해두면 몇 년 뒤에 돌아봐도 내가 그때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게 신기하게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업할 때가 되면 그런 작은 기록들이 되게 큰 자산이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와 선생님을 마음껏 활용하라 라는 건데요.
졸업을 하고 돌아보니까 꿈의 학교가 생각보다 큰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 일반 학교 친구들의 생기부가 보통 많아봤자 20장? 보통은 10장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기부가 졸업할 때 40장이 넘었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꿈의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선생님들이 그만큼 학생들에게 큰 애정을 쏟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진로를 이미 결정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랬듯이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어느 생각을 하고 있든지 대학에 있는 되게 다양한 전공들을 지금부터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크롬북 다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크롬북으로 게임 같은 거 몰래 할 시간에 거기서 대학 사이트 같은 것들 아무 데나 들어가면 전공 소개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평소에 관심 있던 전공이나 이름이 신기한 전공이나 이건 아무도 안 갈 것 같다 하는 전공들도 그냥 심심할 때 막 눌러서 읽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다양한 진로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많이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는 학생한테 더 마음을 쏟아서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꼭 필요한 조언을 듣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학교 환경과 선생님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누려라 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의 학교의 장점을 정말 빠짐없이 잘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언제 꿈의 학교 생활을 돌아봐도 되게 행복하고 뿌듯한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제가 꿈의 학교에서 지낼 때 계획형 인간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을 포함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도 고3 때 제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희한하게 되게 차곡차곡 서사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꿈의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봤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의미가 있고 없고는 정말로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걸 듣고도 인생을 바꿀 만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 시간을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기회는 태도를 보고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열심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고1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대학이란 걸 생각도 안 해봤었고 그냥 놀고 수업 듣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겼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미리부터 진로 고민도 시작하고 이런 계열 설명회도 하는 거 보면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지금부터 고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해서도 계속 성장하고 멋지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지금부터 열심히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딜레이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20년에 꿈의 학교를 졸업을 했고, 요즘은 지금은 대학교에서 또 공학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졸업생 엘리아 최동하라고 합니다. 연주아님께 국내 계열 진학에 관련해서 우리 고1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고1 친구들이면은 저보다 5살 어려서 제가 고3 때 중2셨으니까 지금 일면식도 있고 얼굴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직접 가서 얼굴 보면서 얘기해줬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저도 학기 중이고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밖에 얘기를 좀 못 해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국내 계열 진학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국내 계열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이제 계열 혹은 진로라는 걸 선택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애초에 국내 계열이라는 말 자체가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뜻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이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도 약간 상담처럼 얘기를 해봤고 또 사실 연주아님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꿈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꿈학교에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꿈학교에서는 그 뭐 대학에서 잘 안 뽑아준다던데 꿈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꿈학교 남아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완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꿈학교가 대학을 못 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완전 대학을 못 간다는 말 가지고 완전 찬성하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도피하는 방향이라고도 생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 그 꿈학교에서 자소서라던가 사실 생기부라던가 내 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되게 이쁘게 잘 나와주고 되게 그 이야기도 되게 좋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최상위권 대학에서 그 우리 학교가 생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좀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영역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막 누구는 지금 엄청 열심히 막 누구는 막 뭐 밥도 줄여가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계열 설명회 들으면서 제 설교 같은 거 듣고 있는데 이런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깝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꿈의 학교가 대학을 가기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든든한님은 이제 그 수시를 준비하셨고 저는 정시를 준비했던 입장에서 정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자면은 사실 정시는 그냥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시는 그냥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는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시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시에서는 좀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시는 그냥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영역이라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약간 학교 탓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꿈의 학교가 공부하기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사실 자습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헬로마우스도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헬로미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도 충분한 실력, 굉장한 실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 따라가면서 배울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되게 외롭게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좀 고3에 사실 고3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됐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사실 정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꿈학교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정시 수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꿈학교가 애초에 전체적으로 그 입시판에서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수시가 아직도 높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시가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시가 확대된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들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기부가 없는 이제 대안학교 어떻게 보면은 검정고시 학생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그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에 대해서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계열 설명회에서 대학을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열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열을 고르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대학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과연 이런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까요? 다양한 생각,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가 있고, 또 뭐가 돼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뭐, 꿈학교도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러면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으라는 말인가요? 라는 식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정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그랬고, 똑같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고민이 좀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학교 다닐 때, 꿈학교 다니기 전에 옛날에 독서 캠프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다녔었어요. 그때 거기 표어가 축복된 만남 거룩한 변화라는 그런 표어였는데, 이게 제가 꿈학교에 처음 와서 봤던 문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졸업할 때도 제가 고백이 되었던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만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과도 만날 수 있었고, 또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인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었고, 또 강사가 아닌 멘토로서의 선생님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저라는 사람이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입시만을 위한 곳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학자가 배울 학자라서 뭔가를 배우고 좀 그러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우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잘 가면 좋은 거고요. 당연히 대학 잘 가면 좋은 거지만, 대학만이 목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고3 때 되게 좋아하던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인데, 또 뭐 읽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안 들을 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운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고3 때 이거 되게 묵상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같이 선택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좀 고작 5년 좀 더 빠른 거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좀 설교 같은 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질문을 받겠지만, 보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수락하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더 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졸업했던 엘리야 최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졸업생 샴마 이원입니다. 현재 저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부터 왜 제가 꿈의 학교에서 국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국내를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서 내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도 했고, 오랜 꿈이 상담가였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원을 외국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국내의 케이스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내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선택하고 일반 학교가 아닌 꿈의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는 내신을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꿈의 학교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이 내신이 됩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본다면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이 7가지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게다가 공부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내신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얻은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중 한 가지는 자소서입니다. 국내 수시 중 학생부 종합의 경우 자신을 입학 사정관에게 설명하는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기본 커리큘럼에 어학연수, 국토, 축제, 봉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활동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겪고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3이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자소서를 쓰기 위한 준비가 되옵니다. 고3이 되면 선생님과 1대1로 진로 코칭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진로 코칭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깊은 상담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진솔한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경우에도 면접관분의 돌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진솔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꿈의 학교는 공부를 하기 위한 환경 또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학교만의 장점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꿈의 학교의 선택 과목 제도는 입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진로와 연관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 국가가 규정한 과목들을 배우는데 급급해 진로를 위한 시간은 개인의 시간을 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꿈의 학교에서는 자신이 진로를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정규 수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시 관련된 공부를 소홀하게 하진 않는데요. 공강 시간이나 전문교과 코칭을 통해 선생님과 입시 과목을 심도 깊은 코칭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듣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고민도 나누며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3 시절을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도 참 많았지만 즐거웠던 기억도 많이 떠오릅니다. 함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서로 물어보고 힘들어하면 다독여주는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주변에서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는 선생님들 모두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는 수많은 부모님들 덕분에 고3 입시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이 아닌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배웠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마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졸업을 한 졸업생 형통한 조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저는 작년에 한동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다가 지금 현재 TA로 와서 여러분들 아시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열 설명에 선배 특강을 부탁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제일 궁금할까 생각하던 도중 결국 국내 계열 학생들의 공통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꿈의 학교에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또 더 정확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꿈의 학교 국내반에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현 고2 혹은 고3 선배들에게 인서울 가려면 혹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제주도 다녀와서 꿈교를 나가라, 내지는 드림 축제가 끝나고 꿈교를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이 자리에 자퇴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꿈교 고등과정을 졸업하고 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선배들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와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학교를 나가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일 것입니다. 자퇴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인강 듣고 이럴 시간이 많은데 훈교에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꿈의 학교를 나가서 공부하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원을 가고 또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믿는 그런 학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네, 공부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시간을 갖고 내 힘으로 알아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지, 남이 알려주는 거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학생들은 흔히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내가 그분들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네, 그때 내가 뭐 공부가 되고 있다,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정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 이제 잠깐 찾아보고 이러는 보조도구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네, 꿈의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게 될 경우 공부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미디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물론 꿈의 학교에도 크롬북이라는 매체가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 편으로 언제든지 맘 편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될 정도의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꿈교를 자퇴했을 경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에 대한 단점만 얘기했는데, 그럼 꿈교를 나갔을 때 장점이 없냐? 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입시를 위한 공부에 치우쳐 있지 않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쌓아가는 그런 꿈교보다 입시 공부에만 집중하는 밖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는 있어요. 네, 방금 환경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말씀 더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러면 기숙학원에서 내 시간표를 하나하나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뭐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렇게 수능 공부해서 대학 가면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학 입시가 좀 더, 또 대학 합격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교육을 통해서 남이 시키는 수동적인 공부를 했을 때 네, 대학 와서 혹은 대학 졸업 후에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하는 전공 과목 공부는 또 수능 공부랑은 완전 딴판이고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네, 실제로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프로그래밍 과목을 네,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네, 봤었던 네, 제 대학 과제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래밍 네,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 공부로 얻은 지식이 정말 이거 배우는 데는 아무런 쓸데가 없었어요. 네, 제가 약간 놓쳤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냐 이러면은, 수능을 통해 배우는 국영수사과 지식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잘 되는 사람인가, 이거를 얻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학 공부는 결국 남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느냐도 생각해야 되지만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꿈교에 있으면 자기주도가 되냐? 네, 됩니다. 네, 꿈교에서 하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남는 시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또 방과 후 시간이나 또 야자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혼자 고민하고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동시에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어요. 대학에 가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여기서 잘 다듬고 준비된 상태로 졸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꿈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적어놨듯이 학생회, 자취회, 동아리 학술제 뭐 등등, 뭐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도 많고, 또 뭐만 하면 보고서 쓰라 그러고 뭐 감상문 써라, 발표해라, 책 읽어라. 정말 고등학교 치고 공부 말고 시키는 거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쓸데가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좀 길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이 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차별성을 가져다 줄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 꿈의 학교는 공부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고, 제가 정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저도 저희에게는 수시라는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 꿈의 학교에서도 저는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외로 공부 이야기를 살짝 떠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꿈의 학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신앙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여러분들이 학업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렇기에 매년 고3 친구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교육으로 하는 공부는 공부가 될 수 없으며 수능 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고 또 대학 가는 것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학교 생활을 하며 얻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산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꿈의 학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매우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꿈의 학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3년을 보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형통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준 우리 선배들, 네 분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음에 입시 설명회 때도 이 사람들 또 불러도 될 만큼 아까 얘기했던 입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가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님 혹시 지금 간식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간식이 오는 대로 간식을 드릴 테니까 혹시 화장실 잠깐 5분 후에 다시 여기서 아까 선배들 네 분과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질의응답 이런 것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크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 선배들이 강의해 주신 내용과 연주아님이 강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듣다가 질문이 좀 생긴 게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가장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대답해 달라고 제가 지목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배 질문 대답하시고 뭐 추가로 질문이 생긴다. 그럼 추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약간 하지 마지 약간 질문해야겠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자기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나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만의 공부법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시행착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안 자고도 공부를 해봤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도 공부를 해봤고, 밤늦게도 공부를 해봤고, 안 자고도 공부를 해봤고, 그러니까 쉴 땐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도 시도를 해봤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시도를 해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찾은 거는 그냥 이제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러는 게 제 뭔가 패턴이나 스트레스 조절 이런 거에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찾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그게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샴마님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샴마님도 그렇고 뭐 여기 앞에 선배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인생 살면서 공부할 텐데 샴마님은 혹시 공부법 찾았던 방법이 있나요? 저는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저는 선생님들 찾아가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쭤보면은 항상 선생님들께서 당신들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거 적용해보면서 통아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맞는 거, 적합한 걸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고1이랑 고2 때랑 고3 때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좀
선배들 의견 선배들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선배들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샴마님부터 각각 얼마나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샴마님, 형통아님, 엘리아님, 든든아님 순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1 때는 중국 때 빼고는 좀 학교 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챙기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부가적인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내줬던 공부했었고요. 고2 때는 기본적으로 생기는 공강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자취회를 했었긴 했지만 그 시간 제외하면은 많이 했던 것 같고 고3 때는 이제 공부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제 경우는 저는 이제 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지금 한동대에 다니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동대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내신 관리라는 게 사실 뭐 학업도 물론 이제 내신에 포함이 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교과 활동도 하면서 그런 어떤 내신도 챙기면서 그냥 이런 좀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1, 고2, 고3 네, 그냥 3년 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사실 애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제관 공부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제가 고1 때 했던 공부는 대부분 이제 그 꿈학교 내신 공부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딱히 추가적으로 뭘 공부하긴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수업 내용 공부 많이 하고 학교 수업 내용 그 시험 잘 보려고 시험 공부하고 하는 위주로만 그 이상으로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 국내 입시 준비는 딱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엘리아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수능 공부라고 말씀을 하시면 고3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1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냥 놀고 먹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때 제일 큰 목표는 아마 중국어 공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2 때도 학교에서 주어진 그대로 맡게 된 학생회 회계 일 그리고 수업들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특히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건 고2 때 제가 적정기술학 수업이랑 교육환경 연구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제가 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이 안 돼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교과 코칭이라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1, 2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그 수업만 잘 따라가시고 그리고 수능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려면 고3 때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고1, 2 때 충분히 경험을 해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든든아님 대답을 듣고 좀 굉장히 좋아하는 몇몇 학생이 계셨는데 희망이 좀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다음으로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 수시로 가기 어려운 대학들은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꿈학교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시 준비하신 엘리아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이렇게 늦게 대답해 드리게 되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정시라는 거는 그 수능을 잘 보면은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수능을 잘 보는 거는 그냥 그 공부를 많이 하면은 되는 그런 영역이라 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정시 입시에서의 내용보다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광야에 되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 40년 동안 좀 많이 고생을 하면서 또 연단 받으면서 좀 약간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좀 했다라는 거에 그 시간을 이제 고3에 빗대서 되게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되게 그거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공부를 하냐라는 거랑은 조금 별개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공부를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리고 공부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그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꿈학교에서 고3으로 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엘리아님 말에 이어서 좀 몇 마디 하자면,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수시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적인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흔히들 말하는 수시로 가기 어려운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논술이라는 방식의 또 평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논술은 지금은 뭐 여러분이 문이과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 때는 이제 문과는 주로 이제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논술해서 그 글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 같은 걸 주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만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성적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그 문제 풀이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논술이라는 방식이 꿈의 학교에서 준비하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만의 사고 방식을 잘 표현했느냐, 주로 말하는 그 서술형을 잘 써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꿈의 학교에서 계속 꾸준히 연습해온 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직접 풀어 쓰는 그걸 잘 연습하면 물어보신 분이 궁금한 대로 수시로 가기는 어려운 대학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잘 들으시고 적절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연주하님도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 지금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과연 지금 그 졸업생 분들께서도 고1, 고2 때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진 않고 여기 있는 후배들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후배들도 선배들의 그런 사례들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안심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음에 또 다시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듣고선 나중에 또 흔들리는 정도의 머리라면 국내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한번 경험으로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되게 어렵네요. 이거는 일단 현장에서 먼저 두 분이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들은 다음에도 불안해했던 이유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얘기라서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공부량으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회를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을 때 불안한 정도가 많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조금씩 옅어졌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리고 고3 됐을 때도 오히려 저는 막판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그냥 듣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 상황을 더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약간 정시랑 수시 둘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시는 뭐 수능이라는 이제 본방이 있지만 수능을 보기 전에 그 전까지 이제 여러 번 이제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불안해하는 이유가 저는 정시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를 아무리 진짜 모의고사 만점 올 1등급 뭐 이렇게 맞아도 그거는 모의고사 점수지 수능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때 아무리 잘 봐도 뭐 수능 때 내가 뭐 OMR을 밀려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수능 때 내가 못 푸는 문제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진짜 평소에 1등급 맞던 게 갑자기 막 3등까지 아니라 2등급 막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수능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평가원 말고는 모르잖아요. 문제가 어떨지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시의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말하기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야 너 정도 성적이면은 넌 한동대 그냥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은 그건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거고 만약 그런 식으로 정말 그냥 들어간다고 했다가 정말 최종 결과를 딱 까봤을 때 그게 불합격이면 그게 참 힘들잖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그 두렵고 떨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따라서 멘탈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여러 그 졸업생들도 주요 그 질문으로 삼았고 연주하느님도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과연 꿈의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잡았고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봤기 때문에 연도별로 뭐 재수 삼수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학생들이 대학을 갔고 심지어 대학을 간 것 플러스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졸업한 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질문들은 진짜 안 해도 되는 자료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자료는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심지어 그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이거는 좀 답변 그 자료를 보여주진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맥락의 답변은 좀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연주환님이 좀 이건 답변을 해주시면. 그 자료 저 기억 안 나세요? 고2 애들 고2 올라올 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학부모님들한테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시 설명 이제 고1 아이들은 제가 지금 따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데 3학기 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대학 현황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네.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저희가 처음에 그거를 대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꿈의 학교 왔을 때 그 해에 2006년도거든요. 그때부터 꿈의 학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어떤 대학에 갔다 이거를 따로 공지하거나 보통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가면은 의대 가면은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붙이거나 이런 거를 꿈의 학교의 철학상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지사항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내부적인 데이터로 쌓고 그다음에 어떤 만약에 입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공개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공개를 안 해왔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무슨 내용이 들리냐면은 이번에 대학 아무도 못 갔나 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부모님들한테도 공개를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할 때도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제 대학 간 애들 입시 자료까지 해서 지금 고2 애들한테는 그때 공개를 했고 다음에 또 입시 진학 상담할 때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는 아마 올해 졸업한 아이들의 자료들은 취합이 안 됐었거든요. 취합해서 공개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3학기 때 와서 한번 전체 진학 설명회 그때 입시 설명회와 같은 진학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다양한 금방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어떤 입시에 관한 자료들도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꿈의 학교의 선배들의 입시 현황 이런 것들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미리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테니까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개했고 이제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개는 되지만 그것을 문서로 이렇게 자료로서 배포하지는 않는 거고 그것은 우리 학교 철학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졸업생들도 그렇고 몇 번 언급을 하셨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게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제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에 의해서 후배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실제로 어떤 진로나 진학의 결정까지도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잦은데 그걸 왜 그냥 계속 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걸 검거를 하거나 수사하고 그걸 발본 세권에서
그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진짜 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십수년째 그런 선배들로부터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그 가오잡는 쓰잘데기 없는 진짜 그딴 짓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거 졸업생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 또 연주아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연주아님이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아님하고 든든한님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님이 하신 그 내용이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고3을 여기 와서 꿈의학교 와서도 꿈의학교 와서도 제가 계속 고3 담임을 많이 하면서 고3 아이들의 입시 결과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입시에서 제일 화두가 뜨거운 감자가 수학이잖아요. 제가 또 수학 교사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의 모의고사 수학 점수, 등급, 수능 등급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제일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그런 어떤 가짜 뉴스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꿈의학교 고등학교로 꿈의학교로 올라오면은 제가 앞으로 갈게요. 고등학교 꿈의학교로 오면은 일단 대학 못 간다. 그다음에 수학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저는 좀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다 결과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3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 아이들한테 공개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다 공개를 했어요. 평균 몇 등급 되는 건지. 지금 이제 그때 평균 몇 등급이 되는 건지를 조사했을 때 그때는 평균 등급이 지금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과 문과가 조금 달라서 2점 후반대와 3점 초반대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죠. 수능은 9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5등급이에요. 특히 이과에서는 1등급을 일반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과에서 1등급 하는 애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네, 고등학생인데요. 어디로 갔을까요? 고등학생들 1등급 받는 고등학생들은 다 과고나 영재고나 특목고에 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도 기본적으로 정말 자사고나 특목고 아닌 이상은 일반 학교에서 그 이과 학생들이 한 200명, 300명 되는데도 그 중에서 1등급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2등급도 없는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학교에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었거든요. 이과 학생이 6명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3등급 밑에 다 들어가는 학생들이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골고루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지금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이제 학생부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이스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이제 학생부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그 학생부 대체 서류라는 걸 씁니다. 써서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기록된 것들을 다 어쨌든 좀 적긴 하지만은 대체 서류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에 좀 상위권 학교에서 좀 우리 학교를 좀 모르니까 조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경희대인가 성균관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학부모님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입학처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갈 때 그때 또 새로 뭘 조사했냐면은 최근 5년간 학생들의 그 수학 성적, 특히 수학 성적, 수학이 가장 맹점이니까 그것도 그때 계산했을 때도 제가 지금 자료를 얼마 전에 이게 사실 요거 준비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다가 준비했었는데 그 자료도 굉장히 나중에 한번 그때 입시 설명회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수학 성적이 다 5등급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 평균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만 하면 그러니까 1년만 하면 아까처럼 6명인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 표본이 적으면은 통계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통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통계 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5등급 이내 다 들어오고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 다 일반적인 받는 퍼센트보다 훨씬 많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제일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네. 근데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학도 얼마 전에도 이제 대학을 뭐 못 가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자료들을 다 사실 공개를 했었고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 그럼 5등급 받은 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항상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좀 공부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의 뭐 그런 상황들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잘못된 뉴스 이런 것들은 만약 그런 소식 들리면 저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정말 그런지.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좀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입시 설명 이런 설명회를 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하면은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자주 알려드리고 자주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희 똑같은 일을 겪고 자랐을 졸업생 선배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짧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그르님이 말씀하신 왜 불안해할까. 네, 저부터 짧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그르님이 네, 어디까지 말했죠? 네. 왜 불안해하냐. 그거는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텐데 제 경험상 불안함은 고3이 끝날 때까지 절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안함을 없애야 된다? 그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함은 계속 껴안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그런 안 좋은 소문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나 이야기들이 더 크게 와닿는 걸 텐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 꿈의 학교 입시에서 본인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꿈의 학교에서 열심히 잘 해볼 의지가 있다면 그런 말들을 들을 게 아니라 더 꿈의 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열심히 잘 했고 또 거기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조언을 해줄 선배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그 불안함 얘기 나왔어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저도 그러니까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저도 지금 대학원도 생각하고 있고 뭘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제 상황이 많이 불안하고요. 저는 솔직히 뭐 어른이 됐다고 해서 뭐 막말로 꿈학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불안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그냥 사람이 사는데 뭐 당연히 불안한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이를 먹고 고등학생이 돼서 좀 약간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선택이라던가 좀 그런 느낌의 이제 약간 첫 번째 큰 고비 같은 느낌이라서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라서요. 뭐 불안함은 사람이면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연연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배들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대학을 못 간다라고 말하려면은 그러니까 약간 못 간다라는 게 자체가 애초에 뭘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도 뭘 알고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약간 좀 들었던 생각이 꿈학교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일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도 일반고 안 다녀봤거든요.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졸업생들이나 선배들도 일반고 안 다녀봤는데 일반고 어떻다, 꿈학교 비하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선배가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재수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재수학원에 갔더니 강남에 있는 재수학원 대성학원에 갔으면 당연히 거기는 애초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쭉쭉쭉 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여기는 대학을 잘 보냈는데 꿈학교는 대학을 못 보냈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대학을 못 갔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약간 비교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좀 약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는 학교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딱히 어쨌든 좋은 말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고 만약에 추후에 또 궁금한 질문이 생긴다면 뭐 이 두 분은 이제 T103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T103에 가서 질문해 주시건지 혹은 선생님 통해서 질문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대표에서 형통아님이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선배 Q&A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대본에 없던 건데 재밌네요. 일단 그냥 제가 특강 준비하면서 제일 초점에 맞췄던 거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꿈의 학교 자퇴 안 하고 여기서 고등학교 3년 지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정말 다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제가 특강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또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네, 여기에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Q&A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여러분 선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